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독고이, 26살의 회사원. 대학 땐 그래도 남친이 있었는데 사회인이 된 후로는 바쁘다는 이유도 있지만 남친 없이 일만 하면서 20대 후반에 들어섰다. 위로라면 중딩 때부터 친했던 친구와 직장인이 된 후로도 꾸준히 만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다는 것이다. 나의 절친, 우정이는 조용하고 다정한 성격으로 자기 일에 대해서는 차갑고 뜨겁고 열일 몰입 그 자체다. 그래서 나는 그런 정의가 존경스러울 때가 많았다. 어느 날 둘이서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정의가 나 요즘 연애하고 싶어졌어. 불쑥 그런 말을 했다. 정의도 나랑 사정이 비슷해서 직장에 다닌 후로 남친이 있었던 적이 없었다. 그때 지난 설날에 우리 집에서 일가 친척들이 다 모였을 때 사촌 오빠인 한재수가 결혼 상대를 찾고 싶다고 했던 말이 생각났다. 그래서 정희한테 우리 사촌 오빠 한번 만나보겠냐고 물어봤더니 단번에 좋다고 했다. 내친 김에 재수 오빠한테도 전화를 했더니 오빠도 좋다면서 소개해달라고 했다. 일사천리로 만남이 성사되고 첫 만남 때는 나도 같이 만나서 셋이서 밥을 먹었는데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보였다. 그 뒤로 둘이서만 몇 번 더 만나더니 정식으로 사귀기로 했다며 나한테 알려왔다. 그리고 다시 1년, 정희와 재수 오빠는 결혼했다. 결혼식 날 두 사람이 서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절로 행복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내 절친과 사촌 오빠가 결혼하게 될 줄이야. 전혀 상상도 안 해봤던 일이지만 이제부터 정희는 나하고 친척이 된 거고 우리 사이가 더욱 끈끈해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결혼하고 더 바빠진 탓도 있겠지만 정희와 나는 예전처럼 정기적으로 자주 볼 시간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정희는 결혼 후에도 여전히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일과 가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며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 특히 매일 저녁 밥상을 차리는 게 힘들다면서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말도 했었다. 독신으로 혼자 살 때하고 비교하면 만드는 양이 다르다면서 그걸 제일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였다. 신혼 초에는 얼굴 볼 시간은 없더라도 그래도 라인에는 답장을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라인을 보내도 답장은커녕 읽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은근히 걱정도 됐지만 신혼인데 괜히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당분간 아무 참견도 하지 않을 생각으로 있었다. 재수 오빠한테 연락을 해볼까도 했었지만 사촌지간이라고는 해도 여자한테 연락이 오는 건 왠지 신경 쓰일 것 같아서 불필요한 일로 정희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재수 오빠한테도 마찬가지로 연락하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두 사람이 결혼한 지 반년이 지난 어느 날 연락이 너무 안 되다 보니 걱정을 넘어서 무슨 문제가 있나?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정희와 재수 오빠네 집에 찾아가 보기로 했다. 연락도 안 하고 찾아간 거라 집에 아무도 없으면 그냥 가자. 그런 생각으로 일단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 반응이 없었고 그냥 돌아서려는데 집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정희야, 너 안에 있어? 라고 소리를 내자 천천히 현관문이 열렸다. 문을 열고 나온 건 내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와 비교했을 때 반쪽으로 변한 앙상하게 마른 모습의 정희였다. 난 너무 놀라서 너 괜찮아? 너 무슨 일 있는 거지? 라고 묻자 정희는 대답 대신 울음을 터뜨렸다. 정희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차근히 질문을 하자 결혼 후 부부간에 문제가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재수 오빠는 결혼 초기에는 세상 자상한 남편이었지만 갈수록 차가워지더니 정희한테 대놓고 네가 나보다 연봉 좀 더 많다고 해서 잘난 척할 생각하지 마. 자고로 여자가 남편을 떠받들어야 되는 거 몰라? 라면서 가부장적으로 변했다고 했다. 정희한테 불만을 품고 이유 없이 불만을 키우더니 한재수는 자기 분노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저녁마다 폭식을 했고 정희가 먹을 것까지 전부 다 먹어치워야 직성이 풀린다고 했다. 눈앞에 있는 걸 전부 다 먹어치운 후에도 더 없어? 없으면 만들어! 라고 화를 냈고 그런 생활이 지속된 결과 한재수는 갈수록 살이 쪘지만 몇 달간 밥도 제대로 못 먹은 정희는 이렇게 삐쩍 말라버린 거였다. 언어폭력과 고문에 가까운 폭식자가 된 남편. 정희는 몸과 마음 모두가 바닥까지 지쳐 있었다.
이 생활에서 노연하기 위해선 이혼밖에 없지만 결혼한 지 겨우 반년 만에 이혼이라니 너무 빨라서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고 있었다고. 울면서 자기 심정을 토로하는 정희를 보면서 모두 내가 소개한 탓인 것만 같아서 책임감에 가슴이 저렸다. 그리고 동시에 한재수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됐고 머리끝까지 분노가 치솟았다. 우선은 정희를 이 집에서 구출하는 게 급선무였다. 이대로 그냥 뒀다가는 정희가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고 판단한 나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다. 그건 바로 한재수 모르게 노트북으로 영상통화를 설정, 우리 집으로 한재수 부모님을 부른 후 영상을 보여드리는 작전이었다. 뜸들이지 않고 바로 작전에 돌입하기로 한 나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둘러대고 한재수 부모님을 오시게 했다. 그 다음은 정희와 연락을 하고 한재수가 퇴근할 시간에 맞춰서 영상통화를 시작. 대체 무슨 꽁꽁이를 부리는 건지 모르겠다는 표정의 한재수 부모님은 일단 이 화면만 보시면 돼요 라고 하고 한재수가 퇴근하길 기다렸다. 그리고 10분 후 한재수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노트북 화면으로 확인됐다. 나는 가정폭력 장면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민첩하게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을 준비를 했다. 집에 오자마자 식탁 위에 있는 음식들을 가리키면서 뭐야, 오늘은 대충 먹으라는 거야? 라고 시비를. 이날 저녁 메뉴는 스튜, 파스타, 샐러드, 치즈 모듬 세트. 누가 봐도 대충이라고는 보기 힘든 한 상 가득 차려져 있었다. 메뉴가 뭐든 이미 삐딱선을 타기로 작정한 듯한 한재수는 고기 타령을 했고 정희는 고기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다. 한재수는 정희는 본척만척 식탁 위에 있는 음식을 흡입했다. 흡입을 마친 후 여전히 주방에서 손을 움직이고 있는 정희에게 뭐해? 노냐? 빨리 안 해? 아직 배 반도 안 찼어. 음식 이따위로 할래? 라고 소리 지르고 재촉하고 결국 그날도 정희는 계속 만들기에만 바빴고 정작 음식을 만든 본인은 단 한 입도 입에 넣지 못했다. 그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나와 우리 부모님. 한재수 부모님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다. 우리가 지켜보는 걸 알 리가 없는 한재수는 평소처럼 정희한테 막말을 시작했다. 나보다 돈 좀 더 번다고 저녁밥은 대충 해도 된다 그거냐? 그딴 생각하면 너 내가 가만 안 둬? 라고 일방적으로 소리 지른 후 식탁에 있던 그릇을 정희를 향해 던졌다. 그러자 한재수의 아버지가 화면을 향해서 당장 그만두지 못해! 라고 고함쳤다. 그 소리에 놀란 한재수는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노트북을 의식한 것 같았다. 뭐야 이거? 혹시 컴퓨터로 연결했어? 너 지금 나 속인 거냐? 이런 나쁜 년! 라면서 정희한테 손을 올리려고 했고 한재수 부모님은 그걸 막으려고 더 크게 소리쳤다. 그리고 우리는 곧바로 두 사람이 사는 집으로 달려갔다. 우리가 집에 도착했을 때 정희는 짐을 싸고 있었고 한재수는 필사적으로 말리고 있었다. 방금 전 우리가 본 광경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의 반전이었다. 이번 일을 통해 정희는 자기 편이 많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혼할 용기가 생긴 것 같았다. 화가 난 한재수 부모님은 실망이다. 내가 널 그렇게 키웠냐? 라고 훈계를 하자 한재수는 마누라가 남편보다 월급이 더 많으면 모양 빠지잖아. 자존심이 상해서 그만 나도 모르게 기 좀 죽이려고 한 것뿐이라고요. 라고 구차한 변명을 했다. 그런 찌질한 이유로 사람을 저 지경으로 만들어 놓다니 너무 한심하고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다. 정희가 짐 챙기는 걸 도와주다가 이런 남자를 너한테 소개해서 정말 미안해. 이혼도 하고 위자료도 톡톡히 받아내자. 라고 하자 정희는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라고 말했다. 자기 부모님한테 단단히 훈계를 듣고 있는 한재수에게 이혼 서류는 나중에 우편으로 보낼게. 라고 말한 후 정희는 집에서 나왔다. 그리고 두 번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 후 한재수는 친정으로 돌아간 정희를 만나러 친정까지 찾아왔고 무릎 꿇고 빌었다. 하지만 분노에 찬 정희 부모님은 이미 도장까지 찍은 이혼 서류를 던져주고 그대로 쫓아냈다. 내가 촬영한 동영상이 가정폭력의 증거로 인정되면서 위자료를 충분히 받아낸 후 이혼이 성립됐다. 친정으로 돌아오고 안정을 취하자 정희는 차츰 건강한 몸을 되찾았고 다행히 마음까지 밝아졌다. 당분간 남자는 인생에서 빼고 싶다는 정희와 나는 예전처럼 다시 서로 솔로 라이프를 즐기며
같이 술도 마시고 편하게 만나게 됐다. 한편 한재수는 이혼 사유를 뻔히 다 아는 부모님들의 분노, 또 친척들의 냉대를 받으며 집안 문제거리로 전락. 그 후로 나도 한재수와 전혀 연락을 안 해서 소식을 몰랐는데 집에서 들은 말로는 이혼 후 폭음폭식이 더 심해져서 고도비만에 당뇨병까지 걸렸고 상당히 고생 중이라고 한다. 모든 게 본인이 자초한 일이다. 앞으로 다시 솔로로 돌아온 정희와 둘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언젠가 다시 정희가 연애가 고파지면 남자 불신 때문에 주저하지 않게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밀어줘야겠다고 다짐해본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